메머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인류의 역사. 글쓴이 디터 베게는 독일에서 태어났으며 함부르크 JAK 아카데미 예술학과정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린이 베른트 멜크 타셀은 독일 함부르크 응용과학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개성 있는 그림으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메머드 할아버지는 동굴에서 모닥불을 피우며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몹시 추운 어느 해 가을 사냥감들이 모두 떠났지만 어른들은 동굴벽에 동물 그림만 그리고 마법의 힘으로 동물들이 다시 올 거라 믿었어. 아기가 점점 야위어 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동했어. 나는 곰팡이 핀 쥐뼈를 밟는 바람에 폐혈증에 걸려 죽었어. 석기 시대에는 없는 게 너무 많았어. 책상, 포크, 딸기 케이크, 피자, 집이나 다리, 마트 모두 없었어. 내 아이들은 사냥을 하지 않으면 채집을 하고 살았어. 처음에는 활과 화살조차 없었지. 신석기 시대. 누군가 튼튼한 집을 지었어. 이 무렵에는 많은 가족들이 집을 짓고 살았어. 마당 안에는 길들인 동물을 묶거나 가두어 두었어. 나는 내 후손들이 평생 같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걸 상상하지도 못했지. 드디어 바퀴 달린 수레가 탄생했어. 정말 기발한 발명품이었어. 수레를 처음 시험 운행할 때 다들 먼저 타려고 아우성을 쳤어. 영국 땅에 거대한 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 기중기도 없던 시절 1000명의 몸무게와 맞먹는 돌을 어떻게 세웠을까? 청동기 시대. 돌을 깎아쓰다가 청동이 등장하자 모두들 청동 이야기만 했어. 냄비, 검, 청동기를 갖고 싶어 했어.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하면서부터 옷차림도 달라졌어. 석기 시대처럼 동물 가죽을 입은 사람은 없어. 청동기 시대에는 천을 짜는 작은 가내 공장이 있었어. 사람들이 입을 옷을 짰지. 나는 평생을 걸어 다녔지만 이때의 후손들은 말의 등에 올라탔어. 일종의 생각의 발명이었지. 철기시대. 철기시대라고 해서 모든 걸 철로 만들지는 않았어. 여전히 나무로 만드는 것도 많았지. 이따금 먼 곳에서 상인이 와서 장신구와 향신료뿐 아니라 신기한 외국 이야기까지 풀어놓았어. 중동이라 불리는 아주 머나먼 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 그 아이는 사랑의 상징이야. 그 아기가 태어난 날이 크리스마스야. 사람들은 그 해를 세상의 기원 원년, 영년으로 삼았어. 유럽의 남쪽에 있는 큰 도시 로마에 있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어. 로마 사람들은 화려한 건물에서 살았어. 로마인들은 잔인한 싸움을 즐겼어. 검투사와 맹수를 싸우게 했지. 정말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중세 직전에 곳곳에서 이방인들이 나타났어. 저 동쪽에서부터 다른 이방인들을 피해 도망쳐 왔고 그 이방인들은 또 다른 이방인들을 피해 도망쳤다고 해. 너희들은 이 시대를 민족의 이동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구나. 중세. 여기 젊은 수녀는 자신이 암흑의 중세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어. 자신은 과학에 관한 책들을 찾아서 읽고 직접 깨달은 사실을 기록하기도 했어. 내 후손 중 하나는 곰처럼 힘센 기사였어. 그 아이가 성의 주인이 되었지. 또 다른 후손은 거리에서 공연을 하는 광대였어. 곰과 함께 세상을 떠돌았지.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 내 후손 의사는 책을 샅샅이 뒤졌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어. 이제는 책을 일일이 펜으로 베껴 쓸 필요가 없어졌어. 책을 인쇄할 수 있게 된 거지.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어. 지식의 민주주의가 시작된 거지. 중세도 곧 끝날 운명에 다다랐어. 근세부터 현재까지. 인간의 역사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 어떤 때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무려 30년이 걸리기도 했어. 온 백성이 배고픔으로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왕궁에서만 오래전부터 모르고 있었어. 백성들은 이 모든 게 왕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어. 왕을 지키는 군인들까지 더는 왕을 따르지 않았어. 어느 날 시장 상인들이 근교에 있는 베르샤유 궁전으로 몰려가 왕을 파리로 다시 데려갔어. 백성들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믿었기에 왕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전혀 없었어. 기계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연기와 증기를 내뿜으며
쇠망치를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했지. 기계는 인간보다 훨씬 빨라. 긴 실도 순식간에 짜낼 수 있는데 그런 기계가 수백 대씩 동시에 돌아갔어. 심지어 나중에는 증기 기관차까지 만들어졌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기 시작했어. 내 후손 중에도 전투기를 타고 나간 군인이 있었어. 나중에 딸은 아빠를 사진에서만 볼 수 있었어. 이제 텔레비전을 켜면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전해줘. 소파에 앉은 가족들은 각자 핸드폰을 보고 있어. 이 시대 사람들은 다들 기계를 하나씩 들고 그 속의 작은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어. 내가 살던 시대에서 거의 2만 년을 지나 너에게로 왔어. 그 사이 메머드는 멸종되었지만 너희한테는 아직 코끼리가 남아있어. 정신 바짝 차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테니까. 의미를 찾는 질문.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 메머드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아이,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에 이어 중세, 근세, 현대에 이른다. 복잡하고 어렵지 않다. 아름다운 그림에 담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인류의 역사를 훑게 된다. 현대의 생활과 비교하여 당시의 생활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아이들의 이해를 한층 높인다. 연대나 왕조 혹은 전투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어서 읽기가 수월하다. 서유럽인의 눈으로 본 인류의 역사이며 역사적 사건을 주요하게 다루기보다 할아버지가 당신의 삶을 손주들에게 이야기하듯 쓰여 있다. 수잔 와이즈 바우어의 교양 있는 우리 아이를 위한 세계 역사 이야기처럼 아이들을 위한 보다 쉬운 표현이나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들려준다. 세계 역사 이야기는 아이들이 보기에 내용과 양이 방대하지만 메머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는 여백이 많은 136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입니다. 메머드 할아버지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스코에 살던 구석기인들이 동굴의 벽화를 그린 것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나요? 여러분이 구석기 시대에 살았다면 하루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구석기인들이 집을 짓고 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석기 시대. 유목민이었던 인류가 한 곳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착한 신석기인들은 가축을 키웠습니다. 야생에 살던 동물들을 어떻게 집에서 기를 수 있을까요? 바퀴를 왜 기발한 발명품이라고 했나요?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에 사람들은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청동기 시대. 나무와 돌을 사용하던 인류는 청동으로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것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청동기 시대에는 옷을 짜는 간의 공장이 있었습니다. 구석기인들과 옷차림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석기 시대의 말과 청동기 시대의 말은 어떻게 다른가요? 철기 시대. 군인들은 코끼리를 끌고 눈 덮인 높은 산을 넘고 있습니다. 메머드 할아버지는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이건 너무 심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세상의 기원 원년은 어떻게 정한 것인가요? 알프스 산맥 북쪽 사람들은 오두막에 살았지만 로마 사람들은 화려한 건물에서 살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에 대해 무엇을 추리할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쇠코 검투사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석기 시대에는 없었던 국경이 생겨났습니다. 생겨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족의 이동은 무엇을 말하나요? 중세. 젊은 수녀는 왜 자신이 암흑의 시기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을까요? 아름다운 성에 살고 있는 영주와 농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전염병은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지식의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근세부터 현재까지. 30년 동안 전쟁을 치르는 동안 농민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백성들이 왕을 따르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기계가 메머드보다 힘이 셌다고 했을까요?
메머드 할아버지는 어디를 보고 석기 시대가 여기만큼 나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나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사람들이 다들 기계를 하나씩 들고 그 속의 작은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메머드 할아버지는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메머드 할아버지는 어떤 세상을 더 좋다고 생각할까요? 왜 그런가요? 메머드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정신 바짝 차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나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부터 읽기를 권하며 고학년 세계사 수업에도 부교재나 과제로 사용하기 좋다.